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속소송의 핵심인 특별수익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 즉 사전증여의 입증이 상속소송 승패의 관건인데 사전증여는 부동산 증여 또는 현금 증여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 이제 부동산 증여를 소송상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중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등기부상 망인 소유에서 수증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만 이제 부동산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동산 증여가 입증되면 그 부동산 특별수익으로는 구체적 상속분 또는 유류분 계산 시 공제가 되고 부동산 평가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을 합니다. 소송에서는 시가에 대한 이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이제 그 가액이 확정되게 되고요.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은 상속 개시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처분 당시 가액에 상속 개시 당시까지 디플레이터법으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 가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악의의 양수인인 경우, 즉 그 양도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알았던 경우라면 일정 요건 하에 그 양수인에게 직접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악의의 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원래 수증자였던 양도인에게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양수인에게 원물인 부동산의 반환, 그 부동산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이후에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성상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자면 지목이 변경되거나 또는 아파트인 경우 재건축 등으로 그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가액을 산정하되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변경 전 지목이나 재건축되기 전 구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제 망인으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는 그 망인이 소유했던 그 부동산을 이제 확인하면 될 것인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망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상속인 자격을 가지고 망인의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망인이 생전 보유했던 부동산 내역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세 납세 증명서에는 그 망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나 또는 법원 행정처 등의 이제 망인이 생전에 보유했던 부동산 내역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는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질은 현금 증여인데 부동산 증여와 유사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가장매매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망인이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직접 증여로 넘기지 않고 계좌상으로는 아들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후에 뒤로 현금은 돌려주는 방식으로 매매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가장매매는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증여와 동일합니다. 우선 등기에는 강력한 추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매매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이제 추적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이게 가장매매다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매매가 인정이 된다면 이는 현금 증여가 아니라 부동산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증여와 이제 혼동되는 것이 보통 취득자금의 증여가 있습니다. 자녀가 제3자로부터 이제 부동산 취득 시에 그 취득자금, 즉 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매수자금을 그 제3자인 매도자에게 그 망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취득자금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부동산 증여가 아니라 현금의 증여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액 산정 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의 그 디플레이터법을 적용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취득자금의 증여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일 때 매수한 부동산 등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망인 소유인 경우, 즉 명의신탁인 경우도 있는데요. 명의신탁 입증이 어렵긴 하지만 인정만 된다면 이는 특별수익, 즉 증여가 아니라
아예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편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특별수익이 아니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상속소송을 하기 전에 성리율 문제로 별도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특별수익 중 부동산 특별수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현금증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